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헌법 개정의 이유와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방송은 분당에 있는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전문가로서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예, 예. 저는 진행을 맡는 강병호 교수고요. 대제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병호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헌법 개정 왜 필요하고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지금 녹화 중에 있는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법무법인 내일의 대표 변호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 변호사신 양홍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특히 양홍규 변호사님은 전에 그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예, 인사 주시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두 분 강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헌법이 강상호입니다. 바꿔야 나라가 산다. 동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옆에는 우리 그 강상호 교수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강상호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인사 주십시오. 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예. 예, 저는 네. 진행 맡고 있는 배재대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네. 예, 오늘 지금 변호사님 모신 그 이슈 중에 하나가요. 지금 국회를 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공수처 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패스트트랙 문제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매주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예. 이른바 지금 동물국회의 파행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좀 주목을 못 끌다가 지금 오늘 또 문무일 그 검찰총장 귀국하시면서도 좀 주목을 끌고 있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큰 이슈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는 수사는 경찰이 종료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라는 대원칙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법조 경력을 꽤 오래되신 분이니까요. 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여튼 주목을 못 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수사라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 이걸 수사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재 수사 권한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검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소는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인데요. 넓게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 이런 걸 공소 제기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것은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맡기고 기소 권한을 검찰에게 맡긴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네. 이거는 어떤 형사법에 나오는 원칙은 아닙니다. 네. 연역적으로 보면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미법 계통에서는 경찰이 수도권을 주도해 왔죠. 네네. 그런데 그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 어느 한쪽에 모두 갖는 형태의 형사법 체계는 없고, 네. 내게 연역적이나 역사적 이유로 권한 분산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를 보면 실제 수사의 주체는 모두 검사가 수사 지휘권, 종결권, 기소 편의, 기소 독점권 등 모두 부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다만 사법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만 갖고 있어요. 네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만 보유하고 나머지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은 모두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검사가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막강한 인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대부분 실무 진행하는 경찰로서는 불만이죠. 네네. 그래서 계속 견제와 균형, 분권, 자유를 위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펼쳐왔던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목소리를 냈었어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기고 검찰에게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보충적 수사권이요? 네. 예. 그러니까 공소 제기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협의를 했어요. 2018년 6월 21일 날 협의안이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그 협의안에 따라서 백혜련하고 여당 의원 18인이 지난번에 작년 11월 12일 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게 발의가 되었고 4월 29일 날 지난 4월 29일 날 이것이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하고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졌어요. 네네. 근데 그 조정 법률안을 보면 획기적이에요. 저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법경찰에게 범죄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었어요. 종결권이죠? 네네네. 예, 종결권. 수사 종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혐의 처분도 하고, 혐의 있으면, 혐의 있다 종결하고, 그래서 검찰에 송치는 하죠. 무혐의는 자신이 스스로 무혐의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 말고도 다른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이런 것들도 종결하는 것이죠. 그런 권한을 경찰한테 줍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검찰은 뭐를 하냐? 검찰은 기소권은 가져요. 공소제기. 그런데 그러면서 특정 사건,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제한이 돼요. 즉 검찰은. 그 다음에 경찰이 유죄로 인정해서 올려온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하기 위해서 보완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송치한 사건 또는 무혐의로 결정문이 온 사건도 시정 요구도 하고 재수사도 하는 그냥 통제 권한만 가는 거죠. 네네. 이런 조정안은 수사권을 모두 대부분 경찰한테 넘기고 검찰은 통제 권한만 갖는 그런 형태로 하는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네네. 검찰의 힘을 많이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의 힘이 거의 대부분이 빠지는 거죠. 네네. 이런 개정안은 과거에 이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력남용을 막자 하는 취지에서는 큰 틀에 있어서는 지향해야 될 방안이긴 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일부 수사권만 갖고 뭐 통제권만 갖고 이런 형태가 돼서 일부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 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은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분산시키는 반성적 경험적 고려에서 나온 구호지만 이거는 검찰의 인력, 경찰의 인력, 전문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권한 분배를 통해서 국민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이지 불변의 원리나 그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옆에 네. 지금 강상호 교수님 계신데요. 요 건에 대해서 우리 강상호 교수님 어떻게 지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아마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그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수사 종결권을 갖다 경찰에 주었을 경우에 일종의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고발인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재수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은 경찰 인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검찰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인지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임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 상당히 어떤 그 거래적인 어떤 그 부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아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법안에서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이만 나와 있고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신속 처리 안건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이미지만 줄 뿐이지 사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한 어떤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여야 간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치 논쟁으로 흘러가는 지금 그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부각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금 그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데에 좀 더
쟁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정치 현장에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아, 예, 예.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수사 누가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경찰이 하죠. 그래요. 예,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요. 사법경찰관은 수사 개시권만 갖고 예, 모든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경찰로 모두 이관했어요. 예, 예, 그리고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보안 수사, 직접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런 보안 수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검찰은 지금 뭐를 우려하냐면 검찰이나 다른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들은 뭐를 우려하냐면 지금 개정 법률 안에서 불기소 종결된 사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경찰에서 그냥 종결된 사건은 검찰에 기록 등본하고 그 불기소한 결정문은 통지하도록은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검사는 그 기록하고 결정문을 검토한 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재수사는 요구할 수 있는데 네, 그 무효행 결정된 통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의를 안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한 인력과 시간이 있냔 말이죠. 예, 아마 그 점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지금 치안, 정보 등 15만의 인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력 다 갖고 있는데 예, 그리고 경찰은 동네 파출소를 통해서 동네 구석구석에 다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정보력과 인력을 가진 경찰한테 수사 권한을 줬을 때 예, 경찰이 수준이 거기에 맞추면 괜찮은데 그 수준에 못 이뤘을 때는 이 경찰 국가가 초래되고 예, 예, 이 소위 이제 국민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 생각하면 뭐 그거에 뭐 비교할 바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권 침해의 소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문무일 총장도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통해서 형사자법제도는 뭐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하는데 예, 경찰이 독점적 권능을 받게 돼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검사 출신의 여당 의원들 보면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면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등인데요. 조홍천 네, 예, 예. 이분들도 경찰의 1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1차 수사 권한을 그 막대한 정보와 인력을 갖고 있는 경찰에게 주면 경찰 국가화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려를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예. 이러한 의견들에 정치권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수사라는 게요, 이제 인권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사 권한은 법률적 지식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뭐 말 그대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뭔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가 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경찰이 수사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수사 권한까지 주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네. 과연 지금 막강한 인력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경찰에게 지금 바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 네. 결국은 뭐 인권 침해, 인권 옹호의 권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사개특위 뭐 본회의 통과하겠습니다만 의견 충분히 들어서 네.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고 또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네. 근데 현재 보려면은 이제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조정안이 그대로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6월 말로 사개특위가 끝나게 되면은 이 예. 안건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아마 이제 토론이 되고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 토론 끝나고 나면 이제 본회의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내용 자체는 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조정안 일단 상정된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예. 부각을 시켜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야당 지금 현재로 물론 이제
약간 야 3당은 그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될 것 같은데 제1야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1당인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예, 예. 개헌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상정할 때까지 1차적인 전략에서는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이 부각이 예. 됐고, 예. 남경원 의원이랄까 황교안 의원이 상당히 어떤 그 지지를 끌어올리는 공헌을 했다고 들어가지만은, 예, 예. 2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반대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 컨텐츠를 가지고 아마 서로 내용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대안을 아마 준비할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아마 국민들에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예. 패스트 트랙 지정안이 지정이 된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예.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 안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디베이트 되면서도 예. 사실은 일반 여론에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예. 상당히 예. 이것이 여야 간의 어떤 쟁점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었었고요. 예. 또 이 조정안이 상당히 국민에게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더 어떤 그 내용 면에서 서로 그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서 토론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진행을 좀 너무 좀 토론이 열기가 있어갖고 예, 예. 아, 근데 예, 예. 오늘 좀 양홍기 변호사님 모신 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변호사님은 법조 경력도 있으시지만 예. 시정을 또 담당해 보셨던 그렇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그 시정을 담당해 보셨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최근 요 이슈에서 나오고 있는 자치경찰제 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가능할 건지 예, 예. 것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치경찰제는 지금 지방자치와 궤를 같이 해서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예, 이게 야외라서 감이 참 좋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랑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네. 경찰이 본래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질서유지, 치안유지, 정보, 보안, 광첩, 그다음에 수사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가경찰의 중요 임무는 수사입니다. 네. 미국의 연방경찰 FBI가 중앙정부의 수사국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주정부의 지방경찰이 있습니다. 네네. 지방경찰은 주로 이제 보안과 치안, 질서유지, 정보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자치경찰제는 지금 우리가 정부 협의안을 보면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주 자치경찰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하여튼 합의하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여야가 할 것 없이 자치경찰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죠. 네네. 네. 그런데 아직은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고 그 제도 자체가 미흡한 상태에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지금 수사권을 넘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는 분, 그 다음에 학계에서 지적하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자치경찰제를 완벽하게 도입하고 실행하면서 그 수사권을 서서히 넘기는 정도의 그런 방향으로 이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돼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치경찰제, 우리 강상호 교수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자치경찰제로 넘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마 법 쪽이 검찰 쪽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볼 적에 지금 사실은 그 현재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는 행정경찰이 어떤 수장인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마무리 자체가 어떤 그 법적인 면에서 어떤 법적 전문적인 면에서 미비할 때가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전국권을 줄 쪽에. 왜냐하면은 지금 12만 명이 되는 그 경찰 조직 중에서 실제로 사법경찰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2만 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 지방경찰 수장이 사법경찰 출신이 아니고 정보나 치안이나 말이죠. 이런 행정경찰 책임자가 돼서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 면에서 그 미진할 수가 있다. 아마 그걸 아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현재 국가경찰 조직 면에서 사법경찰 출신이 어떤 그런 행정수장이 아니고 행정경찰 출신이 그 수장일 경우에 어떤 그 사건 종결 마무리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죠. 한 네. 15만 인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반대로 이제 검찰 조직은 검사가 한 2천여 명 이렇게 예, 된다고 30명이 안 그러는데요.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경찰은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사법경찰은 경위 이상의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법경찰 관리가 15만이나 되는 식구가 수사도 하고 행정도 하고 보안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질서유지도 하고 교통도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혼용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사권이 가면 이걸 통제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걸 경찰 국가라고 그러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저희들이 길 가다가 경찰은 하루에도 수십 명 만납니다. 검사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럽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경찰에게 수사 권한을 주어진다면 이제 이거는 우려인데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내 곁에 있는 나를 감시하는 눈초리가 엄청 많은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우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권 침해의 수혜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 순사를 이제 상상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이라 한참 더 진행해야 될 얘기지만 그걸 우리가 경찰 국가라고 그러고 보안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통제 수단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 수사 권한이 또는 일부 기소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는 거를 이쪽 검찰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고 일부 학계 그리고 변호사업계에서도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그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장관하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상당히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기 아마 법무장관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조직 이기주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문무일 지금 총장께서는 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만 견제와 균형 어떤 민주주의 원칙 위배된다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상위에 있는 그 법무장관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내려오면서 그 화면을 보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조직 이기주의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냐면 작년도에 그 법무부와 행안부 합의안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그 합의안이 나올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정부 입법으로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재빨리 발의를 했어요. 그걸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린 겁니다. 만약 그냥 일반 의안이나 정부 안으로 이렇게 상정돼서 많이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도 그 토론 과정에서 걸러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문무일 총장이 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외국에 순방 중일 때 얘기한 거고 법무부 장관은 옛날에 다 합의할 때 그때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겸손해라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들고 나오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것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문무일 총장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목소리고 그것도 이야기 안 한다면 검찰총장 지위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말이죠. 지금 검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경찰권의 비례화를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검경 수사권이랄까 아마 공수처법을 아마 생각했던 정치권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례화되어 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국민들도 우리 검찰에 대해서 비례화되어 있고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측면에서는 어떤 장치가 좀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가요. 수사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고 기소편의 기소독점, 형 집행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력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에 지금 이제
경찰사를 보면 많이 지금은 현대화되고 좋아졌지만 옛날에 이 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일부 기소 권한도 그쪽으로 넘기는 형태로 이거를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급작스런 조정은 혼란을 부추긴다는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수사 권한 중에서 일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든지 또는 일부 기소 권한을 경찰에게 맡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미한 약식 사건, 교통사고 사건, 소년 사건, 일부 경미한 절도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에게 일부 수사 권한도 주고 기소 권한도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고려지 그 과거에 검찰 권력이 세다 해서 검찰 권력에서 수사권을 모두 빼고 보충적인 수사권만 주고 기소만 하라 그러면 검사는 책임만 지고 그렇죠. 권한은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 최근에 그 버닝썬 사건을 보시면요. 예. 그 경찰과 민간의 유착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변호사님께서 이제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법조 경험도 있으신 걸 보시면은 예. 우리나라 경찰한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이런 유착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이게? 글쎄요. 저도 버닝썬 사건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연예인들이 불법으로 클럽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건이죠. 네. 거기에 또 고위직 경찰관이 개입이 돼 있다 또는 유착 관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검사도 비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런 비리나 비위 사건은 유착 사건은 아무래도 인력과 조직이 많은 경찰 쪽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네. 15만 대 2천이면 15만 대 2천 비율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에 벌어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경찰이 유력자들하고 결탁함으로써 사건이 왜곡되거나 억울한 일이 이런 발생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1차 수사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 업무만 담당한다면 동네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유착관지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판사는 동네 못 돌아다니니까 판사가 누구랑 유착했다는 얘기 안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다 유착했다는 얘기 들리지만 그거는 아주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수사만 담당하는 소위 수사권과 다른 행정, 치안, 정보 권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 권한만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하는 상태에서 이 경찰에게는 그런 비위 사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입니다. 앞으로 버닝썬 사건, 기타 다른 유착 사건들 이런 걸 살펴보면요, 가까이 있으면 유착이 되거든요. 주민 밀착형 행정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형님하고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착이 안 싹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험칙을 잘 살려서 이러한 사례들을 검경을 운영해 본 이런 사례들을 잘 살려서 어디까지 수사권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걸 정말로 전문가 학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착의 문제 우리 강상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착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 사건의 경우보다도 말이죠. 경찰의 자체 인지 사건에 있어서 대부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인지 사건까지도 수사 전격권을 줄 적에 그러면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님. 네. 너무 장시간 지금 내려가시는 길인가요? 왜 올라가시는 길인가요? 어떻게? 여기 휴게소에 서서 길거리 서성이면서 방송하고 그래서 요 이슈로 해서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패스트 트랙에 올려졌습니다.
굉장히 급한 법안이 아닌데 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이게 쟁점화가 됐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긴급한 이 정부에서 필요가 있었는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대륙법계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법률 전통과 우리나라의 그간 검찰, 경찰 운영 과정,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어느 나라, 어느 법 체계를 모방하지 말고 학계 실무가 또는 검찰, 경찰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치권에서 보다 실제 실무가 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백년 대계를 보고 국민이 권익을 옹호해야 될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백년 대계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하고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권에 관련되니까 백년대 기회를 보고 신중히 처리를 하자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네. 정말 귀한 게스트 모셨고요. 네.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주셔서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